안녕하세요. 축구 리뷰입니다. 오늘은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반복되는 리더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재 축구협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니 해결책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축구협회에서도 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은 리더십 문제로 자주 비판을 받습니다. 2021년 광주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건물 붕괴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몽규 회장이 수장으로 있던 회사 현대아이파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두 번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번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클린스만 감독 선임 문제로 국민들의 반발을 샀지만 그 후에도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독선적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축구협회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협회장의 독단적인 결정과 몇몇 이사들의 독주가 문제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1위로 선임되었다고 하지만 그 역시 공동 1위였고 국민들은 그동안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것인가? 국내 감독을 선임할 것인가? 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을 뿐 홍명보 감독 선임 자체가 집중된 적은 없었습니다. 드러난 결과로 보면 35대 7로 외국 감독을 뽑자는 것이 더 우세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합니다.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해버립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자신이 권한을 이임받았다며 일탈 행동을 벌입니다. 외국인 감독과 면담할 땐 이임생 자신과 협회 본부장, 변호사, 통역사, 행정직원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을 면담할 때는 이임생 혼자서 가만납니다. 그것도 빵집에서. 그러고는 감독으로 홍명보를 결정했다고 통보해버립니다. 박주호 위원이 깜짝 놀라 한 부분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협회장의 독선적인 행동이 벌어집니다. 이임생 이사에게 권한을 주고 또 기술발전위원장이기도 한 이임생 이사는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합니다. 전직 협회 전무였던 홍명보 감독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작 정몽규 회장은 이러한 비판을 유체이탈 화법으로 피해갑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태도입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불공정한 과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책임을 질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대표팀에 봉사하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봉사 안 해도 될 듯합니다. 국민들도 원치 않아서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좋은 외국인 코치를 선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코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국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고 지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리더십은 책임을 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을 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